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담고 다르게 짠! 반갑습니다. 어반놈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을 또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 안 하고는 못 빼기는 한국 사람들, 이 헬조선 특징이 끝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주요 결혼정보업체 직업등급표가 나왔어. 최신 버전으로 2023년 기준으로.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들고 왔지. 근데 일단은 이게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S급에서 B급까지 일단 최상위 티어부터 내가 얘기를 해볼게. 최상위 티어부터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등급이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 알았지? 내일 가면 이제 B등급 이하부터 다시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최상위 티어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크게 회사는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등급표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전문직, 두 번째가 공기업이랑 금융, 그리고 세 번째가 공무원, 그리고 네 번째가 사기업으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직렬별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직렬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B 플러스급이 7급 국정원, 7급 경찰 간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숫자대로 올라가. 7급, 5급, 5급 재경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르르 올라가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공기업 금융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왜 그러냐면 B 플러스급의 메이저 투자증권, 그래서 한국에서 메이저 투자증권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증권, 그리고 뭐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있고, 그지? 한투도 크고, 그리고 미래셋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셋이랑 또 뭐 있지? 뭐 신한이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어디까지 메이저라고 해야 될지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한국 내 투자증권 회사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증권 중에서 메이저라고 한다면 이제 거대 금융지수 금융지주사 있잖아. 뭐 이제 뭐 하나라던가 신한이라던가 이렇게 보통 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B 플러스급이고, 그리고 거기에 마사회도 들어있고 농협중앙회도 들어있고 산업은행도 있고 기타 서울 소재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내가 할 말이 조금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 증권사는 딱 들어가도 기본금 밑에 깔아주고 그 성과에 따라 갖고 너무 다르거든, 사람마다. 그런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게 똑같이 이게 은행이랑 딱 똑같이 들어간 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거 패스하고, 그리고 그 위가 한국은행 금감원이 들어있어서 A-에 한국은행, 금감원, 금결원, 은행연합회, 박사연구회 이렇게 했는데, 뭐 한국은행이랑 금감원 같은 경우는 한국 금융 쪽으로 따지면 뭐 이제 갑오갑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리고 특히나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증권사에서도 그 우리 이사님 한번 이게 금감원 끌려갔다 왔거든.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 금융 쪽에 일하면 금감원 한번 끌려갔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종종 펀드 매니저들도 끌려 다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서 그 미래셋 가치주 포커스 운영하는 김현진 매니저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금감원 한번 끌려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뭐니까 가치주인데 왜 이렇게 퍼가 높냐고, PBR이 높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퍼가 높고 PBR이 높으면 가치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말 못했대. 그래서 일단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MBB급 IB 취업자가 있네. IB면 투자은행이고, MBB라고 말하면 혹시 그 약간 말하는 그런 회사 말해. 우리에서 약간 컨설팅 회사 있잖아. 그래서 그 맥킨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컨설팅 회사 중에서 진짜 유명한 게 이제 맥킨지하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그리고 뭐 이제 베인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 그래서 요런 데 들어가서 IB로 들어간 경우도 있는가 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높은데, 뭐 일단 순위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맥킨지 출신이잖아. 그러면 기업에 뭐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메이저 투자 증권회사 마사회, 그리고 그 위에 한국은행, 그 위고 뭐 MBB급 IB, 이거는 일단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직 또 맨 밑에 간평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로스쿨 변호사 이렇게 있고, 로스쿨 변호사가 제일 밑에 있네. 하위권에 있네. 그리고 하위권 로스쿨 변호사가 밑에 있고, 그리고 A-에 공인회계사, 변리사, 로스쿨 변호사 중위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A가 로스쿨 변호사 스카이, 그리고 폐의사, 개원하이사, 그리고 제일 위에는 김앤장 등 3대 로펌 변호사가 있네. 그래서 확실히 전문직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는 의사냐 변호사냐라고 했을 때
의사 쪽으로 가는 건 사실은 이제 로스쿨 이후로 의사 쪽에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권력의 최정점은 결국에는 이제 문과 애들이 잡게 돼 있어.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잖아. 대통령을 다 누가 했어? 변호사들이 했잖아. 40회 산 사람들이 다 했잖아. 지금 대통령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은 결국에는 이제 판사, 검사, 뭐 김앤장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내가 봤을 때 사기업인 것 같아. 사기업. 사기업 같은 경우는 B+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있고, 야, 삼성전자, 현대차 B+ 좀 넘어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게 일반 대기업 중에서 좀 괜찮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잡았나 봐. 그래서 그 위가 최상위 대기업이 잡혔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카카오, SKT, S-오일이 있었거든. 근데 카카오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카카오랑 네이버는 거의 비슷한 급 아닌가, 사실? 네이버를 조금 더 쳐주지 않나? 더 말하면. 근데 SKT하고 S-오일은 인정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SKT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데 일단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회사가 이게 뭐 망할 거란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하고 SKT 같은 경우는 그지. 혼자도 꿀 빠는 약간 그런 독점적인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사내 문화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래서 SK텔레콤 다니는 여자 만나잖아. 그러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도 굉장히 하드하지도 않고 소프트하면서 그러면서 복지도 엄청 잘 돼 있어.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기름쟁이들이 돈을 오질나게 봅니다. 기름쟁이들이. 정유회사 다니는 기름쟁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벌어. 그래서 실제로 막 S-오일 이런 데 다니잖아. 기름쟁이 하면 2, 30년 이게 넘잖아. 그러면 연봉 2억까지도 땡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땡겨요라고 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잖아. 근데 기름 같은 거 이제 석유 오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생산량에 비해. 그러니까 연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카카오가 일단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기업도 그 위에 이제 FAANG급 본사 여기서 FAA가 그 외국계 회사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F가 뭐 페이스북, A가 아마 아마존일 거야. 아마존 뭐 이제 애니 넷플릭스 뭐 이렇게 구글 이런 데 있잖아. 그래서 이런 데 핵심 사업소 엔지니어인데 근데 요거는 또 잘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계 기업은 워낙에 또 그 나가리 된 게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사기업 쪽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봤을 때는 뭐 크게 그냥 순위대로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다 같이 놓고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A+랑 A급의 본인 명의 재산 100억 이상이 있는데 야 100억 이상이 짱 아니냐? 지금 은행에 맡겨도 진짜 지금 막 이제 4, 5억 나오는데 100억이면 근데 과연 지금 저 위에 있는 5급 재경 공무원이라던가 뭐 치과 의사라던가 폐의 의사라던가 이게 저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난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 근데 뭐 일단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직렬별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직렬별로 근데 이걸 다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좀 논란의 요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이다. 7급 공무원은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내 방에서도 맨날 이런 거 물어보거든. 어반형 7급 공무원이랑요 로스쿨요 막 이런 거 진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야 전문직이 게이 조스로 보이냐고. 당연히 로스쿨이지 말하면 애들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나도 져서 그래 씨 야 7급 공무원이 로스쿨보다 낫다 이러고 이제 끝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등급을 딱 조정을 한다면 이제 7급 쪽을 이게 한 칸씩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칸씩 쫙 올리면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이냐면 7급 경찰 간부 국정원이 들어간다면 최상위 대기업 SKT와 S-오일과 동급이고 그리고 한국은행 금감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변리사급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5급 재경 공무원 되면 그러면 이제 김현장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도 약간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근데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일단 내 구독자들 너무 그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난폭하다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는 건데 여튼간에 S급에서 B+급까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재산 100억 이상자라 이게 너무 그 후려치기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김앤장이랑 3대 변호사랑 경검사 판사가 본인 명의 재산 500억 이상이랑 이게 맞먹을 거라고 하면 난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절대로 아닌데 근데 이게 요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뭐 여튼 뭐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관계가 없고 나한테도 관계가 없지만 근데 그냥 이 S급에서 B급까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B 플러스급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그 메이저 투자 증권회사에서 저는 실제로 그 얘기 안 했나? 우리 회사에서 나 진짜 스카우트 제가 실제로 들어왔어. 나는 이제 영업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증권에서 내가 한번 탑 찍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막 그 해외 선물팀에서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거든. 가자. 이제 어바나 큰물 먹자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갔으면 내가 B 플러스까지 찍었는데 지금 방구석에다 내가 방구석에다 씨발 유튜브 나가고 그래. 지금은 이제 급여도 없지, 그렇지? 지금 급여도 없지만 나도 한때는 B 플러스 끝까지 가야기로 갈 수 있었지만 근데 B 플러스 끝까지 찍었다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7급 공무원한테 안 되네, 그렇지? 그래서 어떤 뭐 오늘은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S급에서 B급까지 얘기해봤고 내일은 또 이제 B급에서 또 이제 C급까지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먼 나라 이야기지만 그냥 뭐 이런 얘기 그냥 재밌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했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